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1979년 이 땅 대한민국에 신군부의 쿠데타 12.12가 있었습니다. 신군부라고 이야기하는 건 박정희의 쿠데타, 박정희의 군부와 비교하기 편하게 새로운 군부라고 표현을 붙인 거죠. 자, 1979년에 YH 무역회사 사건으로 인해서 김경숙이란 여공이 신민당 당사 농성 중에 죽게 되고, 당시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이 외신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박정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박정희 입장에서는 일개 국회의원이 감히 국가 원수를 모독한다라고 하면서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났고, 부마 항쟁이 한창일 때 박정희가 12.6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땅, 이 나라의 민주화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이상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고, 그 빛은 사람 머리에서 비춰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빡빡이의 등장, 바로 12.12죠. 이래저래 해서 전두환이 박정희에게 그렇게 총애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박정희가 시해당하던 1979년에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정보망을 관장하는 기구가 당연히 중앙정보부인데,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체포돼 있는 상태였고, 대통령도 죽었고, 그 다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경호실장 차지철도 죽어버렸죠. 그러면 박정희 정부에서 항상 여러분 넘버2는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김종필, 김형욱, 이후락, 김재규 이런 중앙정보부장 이름들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래 박정희 정부 때 총리는 거의 그쵸? 그런데 당시 총리가 최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죠. 그리고 12월 6일인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72년 7차 개헌으로 유신헌법 만들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2,500명 정도의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건데, 그 유신체제에서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자, 최규하 체제에서 이제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그래도 총을 맞고 서거했으니까 국가 비상사태 아니야. 계엄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규하도 그랬겠지만 정승화 계엄사령관 역시 당시 보안사령관이자 12.6 관련 모든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합동수사 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던 전두환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전두환이 육사 11기 생도로부터 출발해서 엄청난 군부의 사조직 하나회의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군부의 사조직 하나의 중심의 군인들이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라고 생각했을 때 최규하나 정승화나 아마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승화가 전두환을요, 동해안 경비대론가 전출을 시켜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정보망을 다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던 전두환에게 그 소리가 들리니까 에란 모르겠다 하고 계엄 상태의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을 보안사령관 별 2개짜리가 별 4개짜리를 체포해버리는 사건, 이게 바로 12.12 사태입니다. 근데 합동수사 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이 정승화를 체포하는 이유가, 논거가 뭐였냐면, 하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12.6 시해 현장에서 박정희가 시해된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김재규의 초청으로 와가지고 술을 한잔 마시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김재규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한테 가서 한 잔 먹고 박정희랑 한 잔 먹다가 박정희를 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현장에 정승화가 있었다라고 이걸 체포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쿠데타인데 쿠데타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최규하한테 가서 허가를 받고 싶었던 거죠. 내가 정승화를 체포했으니까 이거 대통령이 될 당신이 좀 인가를 해달라. 그러니까 최규하가 도장을 안 찍어줘 버립니다. 이거 쿠데타입니다. 그러면 당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뛰어났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 노재현이 총소리 듣고요, 가족들하고 도망쳐 숨어버리죠. 참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데,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장면 총리가 순영원으로 숨어버리고요, 12.12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방부 장관 노재현이 숨어버리는 이 부분 때문에 지휘체계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지 않았고 하나회를 막지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수도경비사령관, 그러니까 서울 근방에 2개 부대가 존재하죠. 수도경비사령대, 그 다음에 이제 보안사령대 이렇게 있는데, 수도경비사령관이 장태환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장태환 소장은 육사 출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학도병으로 한국전쟁 참전했다가 이렇게 장군까지 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하나회 출신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진짜 외모부터 뭐 타고난 군인이시죠. 이 장태환 소장 그리고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특전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구공수가요 서울로 진격해서 이 하나의 일당 전두환 일당의 군인들 다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과 노태우, 뭐 김복동, 정호영, 뭐 당시 대령들 허화평, 허삼수, 뭐 장세동 그리고 뭐 황영시, 유학성 그런데 이제 박희도 이런 새끼들 일공수 여단장 막 이런 놈들이 있었는데 그때 구공수가 서울로 치고 들어왔으면 야, 이 하나의 출신들 왜냐면 가장 먼저 들어왔단 말이야 구공수가. 그래서 실제로 노태우 회고록을 보면 자살까지 생각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하나의 출신들이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야 구공수가 서울로 들어와서 우리끼리 서울에서 내전이 일어나서야 되겠냐 그럼 북한의 침략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육군본부 쪽에 구공수가 돌아가도록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자 우리도 전방에 있는 군대를 부르지 않을 테니까 구공수도 돌아가게 하자 신사협정을 맺자. 그 전두환을 미친 육군본부 출신들 진짜 이건 와 졸라게 무능력한 겁니다. 그때 구공수만 서울로 들어왔으면 전두환 최소 사형이에요. 지금 전두환 아들들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부를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근데 구공수가 부천에서 군대를 돌려버리네. 그러니까 전두환 하나회의 명령을 받은 1공수, 3공수, 5공수가 서울로 들어오고 그런데 수도경비 사령관 장태환은 실은 전차부대까지 있단 말이야. 그 전차부대로 전두환에 맞서죠. 그러나 정병주 특전사령관 역시 체포당하고 그 과정에서 정병주 소장을 지키려고 했던 김호랑 소령은 정병주 소장의 경호실장인데 총격전 중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태환 소장은 끝까지 전두환을 막으려고 했는데 야 이제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구사단까지 빼가지고 장태환을 포위해버리죠. 그때 구사단장이 노태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 대통령이 서거된 상황이고 북한의 침략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아유 진짜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다라고 말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전방의 부대까지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건 진짜 나쁜 행위입니다. 그때 북한이 침략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그 노재용 국방장관이나 체포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우리끼리 피 흘리지 말자라고 하게 되면서 장태환 소장 역시 체포당하게 되면서 12.12 군부 쿠데타가 성공하게 되죠. 꼭두각시였던 최규환은 그냥 12월 21일 날 대통령에 취임하지만 이건 완전히 바보 대통령이지.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5월 광주에 학살을 기획하고 9월 달에 최규환을 밀어내고 자신이 11대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역시 유신 체제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전두환은 스스로 80년 10월 달에 8차 개헌이라는 거 합니다. 8차 개헌이 7년 단임제 개헌이죠. 그러니까 유신체제에서 박정희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2,5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 건데 박정희 2배 되는 약 5,0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장충동 체육관에 몰아넣고 자신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두환을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 7년 단임제 간선제 개헌 내용이 바로 8차 개헌입니다. 그래서 7년짜리 대통령으로 81년 2월에 다시 한번 취임하게 됩니다. 이 12.12 군부 쿠데타가 참 아까운 게 5.16 때도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총리였던 장면이 순영원으로 숨어버리고 이 12.12 때도 노재영 국방장관이 숨어버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놈들의 쿠데타가 성공하게 되면서 우리 역사가 왜곡되게 되는 게 너무 아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에 의해서 친일파 처벌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4.19 의거로 민주화를 일궈냈을 때 물론 당시 장면 내각은 민주당 정권이고 민주당의 전신이 한민당이면 한민당이 친일 지주 자본가 정당이기 때문에 당시 장면 내각에서 친일파 처벌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내고 민주화의 열망을 이뤄냈던 그 성취감 자신감으로 인해서 친일파 처벌을 그때라도 가능하고 우리 역사의 전기를 바로 세울 수 있었고요.
1979년이면 이제 대한민국 수립된 게 30년이었기 때문에 물론 일제강점기 친일파였고 민족 반역자였고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됐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정말 호화롭게 살다가 한평생 잘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때라도 역사의 전기를 바로 세울 수 있었는데 4.19의 기회를 5.16 박정희가 날려버리고 박정희 서거로 새롭게 찾아온 민주화의 열망을 12.12 전두환이 박살내면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기회가 박정희와 전두환 두 명의 군인에 의해 날아갔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2.12 사태, 그 주역들 전두환, 노태우는 대통령까지 했고요. 그 다음 정호영, 박희도, 유학성, 박희도, 정호영은 육군 참모총장까지 하고요.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 장세동, 허평, 허삼수, 박희도, 유학성, 황영시 전부 다 국회의원, 장관, 공사, 사장 해먹을 수 있는 걸 다 해먹고 이들 중에 지금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생존해 있고 거의 막둥이가 나이가 80입니다. 진짜 정의로움과 인간의 수명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12월 12일입니다.